오늘도 지푸라기 연구소에는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사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미혼의 남성 취업 준비생입니다. 제가 글솜씨가 좋지 않아 내용이 다소 어수선한 점, 그리고 장문인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신 박사님, 저의 무슨 점이 문제인지, 개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28살에 지방에 소재한 자동차 관련 업체에 해외 영업직에 취직하여 약 4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당시 운이 좋게 해외 출장도 많이 나가고 해외 파견도 많이 나갔었지요. 어느 날 그동안 제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해외에서 한 곳에 들어가서 몇몇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라고 하셨지요. 그러던 중 제가 나가 있던 그 사무소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무소가 오래전부터 문제가 많고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 시한폭탄이 제가 있었을 때 터진 것뿐이었지요. 회사 사장은 너는 제대로 일을 안 했다. 허위 보고했다. 너는 지금까지 동료들과 어떻게 지냈길래 다 너를 안 좋게 보냐? 라는 식으로 저를 매도하며 온갖 욕을 하더군요. 그리고 너에게 돈 들어간 것이 아깝다. 후회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해고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해명은 한마디도 듣지 않은 채. 근데 일단 이거 내가 볼 때 위법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죠. 네, 위법의 소지가 음. 있어요. 오랜 온순한 저는 오랜 온순한 저는 화가 폭발하여 팀장, 담당 임원들과 다 싸우고 한바탕 난리를 치고 마지막으로 사표를 던지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팀장, 담당 임원들도 자기 자리를 지키느라 자신들이 한 행위를 모두 부정하고 저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에 사장이 동료들이 저에게 안 좋은 소리를 했다는 얘기는 훗날에 들은 지인들 얘기로는 저와 친하게 지냈던 몇 명의 동료들이 제 뒤통수를 쳤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 대대적으로 감찰이 이루어져 많은 직원들이 일부 물갈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직장 내 인간의 비열한 모습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중소 화장품 제조업체에 취직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빨리 취직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회사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취직했는데 이곳에서는 여성 본부장 한 명이 회사를 좌지우지하더군요. 제가 나이로나 경력이나 완전 막내라 영업팀 내의 막내 일은 제가 다 했지요. 또 하기 싫더라도 선배 팀원들이 저를 그냥 잡일하는 막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온갖 일은 다 시키더군요. 챙겨주지 않으면서 저는 처음에 경력직으로 간 것이고 어, 제가 막내라고 생각해서 다 이해하고 갔습니다. 문제는 여성 본부장은 저를 그냥 막말로 씨다발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팀원들 모두 있는 자리에서 저에게 일부러 무안 주고 야단치고 이런 것을 즐겨하는 흔히 말하는 소시오패스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제 자리가 앞서 여러 명이 거쳐간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여성 본부장 한 명이 저를 만만하게 보니 그때부터 다른 팀의 사람들도 저를 똑같이 만만하게 보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이 회사의 사장은 이 여성 본부장이 없으면 회사가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앞서 여러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퇴사했는데 그냥 모른 척 하더라고요. 사장의 퇴사 면담 자리에서 이 여성 본부장의 만행을 다 하나하나 얘기하며 이렇게 내가 이곳에서 기할 수 없어서 퇴사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두 번째 직장은 7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훗날 이곳에 근무했던 지인 얘기로는 저 나가고도 회사에서 매달 한두 명씩 계속 퇴사해서 나중에는 해당 팀의 마지막 실무진이 퇴사하겠다고 하자 사장까지 가까스로 붙잡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외로이 취직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랜 취준 노력 끝에 연봉도 높여 다시 취직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근무하고 싶던 산업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였기에 좋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회사 생활을 했지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어느 날 얼마 전 1년 1개월간 근무한 그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아 지금은 계속 구직 중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제가 담당한 사업 매출 부진, 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것은 저 듣기 좋으라는 핑계였죠. 저 퇴사하고 한 달 안 돼서 채용 공고를 올린 거를 봐서 알 수 있었지요. 당시 재직했던 회사의 타 직원과 비교하여 비교적 오래 근무한 나이가 40이 넘는 여성분들이 유난히 많은 여초 회사였고 이분들이 조직의 주 구성원들이었는데
제가 이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특히나 그 여성들 중 몇몇이 터줏대감 행세나 실세 역할을 하면서 이 몇 명과 제가 관계가 좋지 않아서 저를 데리고 함께 나아가기 어렵다는 것이었지요. 사실 저는 이분들을 나쁘게 본 적도 없고 말도 잘 듣고 제 위치에서 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차라리 제가 무슨 큰 실수를 해서 공고사직을 당했으면 이해라도 가지요. 그런데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고 나름 조그만 성과도 냈고 윗분들도 잘 모시고 그랬는데 왜 제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는지 모르겠습니다. 퇴사 일주일 전에 주변 동료한테 퇴사한다고 얘기했더니 남성, 여성, 선후배들 모두 놀란 눈으로 갑자기 무슨 퇴사, 무슨 일 있어요? 하며 정말 한 번씩 따로따로 밖에서 저한테 커피 사주시면서 거의 상담 수준의 얘기를 하였지요. 그리고 격려 얘기도 해주시더군요. 저를 좋지 않게 본 여성 직원 3명만 제외하고 말이죠. 여성 후배 1명은 저랑 둘이 있는 자리에서 혹시 그 여성 3명 때문에 힘들어서 퇴사하는 거냐라고 바로 맞추더군요. 물론 저는 대답하지 않았죠. 미소를 띤 채. 그리고 퇴사 후에 지금까지 구직 중에 있습니다. 제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신 박사님? 남들은 업무 몇 년 하면 매너리즘을 느낀다고 하는데 사실 제 커리어에는 업무 매너리즘을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취직, 구직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의 조그만 꿈이 있습니다. 무슨 대기업에 들어가고 돈 엄청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업체라도 들어가서 오래 근무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딱 그겁니다. 이제 반복되는 취준 생활도 지쳐서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근무하고자 취직 준비를 하면서도 올해 예정 중인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험한 일을 여러 번 겪으니 이제는 제가 동물적인 감각으로 해고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성격도 공격적으로 바뀌고요. 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떤 부분에 노력을 해야 할지, 그리고 성격상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할지 신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딱 봐도 열심히 사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여러분이 봐도 열심히 사는 친구인 것 같고 훌륭한데 뭐 첫 번째로 하나를 간단하게 요것만 갖고도 말씀을 드리면은 운이 없는 것도 큰 것 같아요. 운이 없는 것도. 운이 없는 것도 큰 것 같은데 살다 보면 여러분 운이 이렇게 여러 번 없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있습니다. 있죠. 제 주변에도 이렇게 진짜 운이 없을까 하고 싶을 정도로 고생한 분들도 많고 끝내 안 풀린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운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결과론적으로 짜증은 나지만 그래도 이게 내 탓이 아니라 재수가 없었다라고 뭐랄까 상황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그것에 대한 나의 스트레스는 조금은 줄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조언을 부탁을 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그러니까 성격상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할지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질문은 제가 대답을 해드리기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 친구는 이 사연을 보면은 본인 성격에 대해서는 말한 게 없어요, 사실요. 그 사건에 대해서만 말했지 본인에 대해서 묘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본인 열심히 한 것만 얘기했고 그 사건의 부정적인 것만 말했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기서 이 친구가 자기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 친구가 진짜 성격도 좋고 문제도 없는 사람이라는 가정이에요. 이 친구가 묘사해서 모든 게 한 95% 이상 상황이 잘못된 거고 이 친구 잘못은 5% 미만인 경우예요. 그때는 계속 좋은 회사를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연장선상에서 제가 이 친구한테 하나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면은 이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무슨 대기업에 들어가고 돈 엄청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조그만 업체라도 들어가서 오래 근무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소박한 꿈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생각보다 없어요. 왜냐면 조그만 업체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잘 망합니다. 예? 그다음에 조그만 업체는 모멘텀이 작다는 거라서 사소한 거에 이렇게 휙휙 잘 바뀌어요.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그 자체가 쉽지 않은 목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쉽지 않은 목표고 아싸리 자기가 내가 볼 때 의지가 있으면은 큰 회사를 들어가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왜냐면은
요즘에는 대부분의 생각보다 중견 업체, 대기업 말고 중견 기업들이 그거예요. 신입사원을 잘 뽑질 않아요. 이 친구는 벌써 사실 경력이 많거든요.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중견 기업에 도전을 해서 취업을 안 해볼 이유가 있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 상황이에요. 이거는 본인만 아는 거예요. 본인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본인만 아는 건데 이게 진짜 최악의 상황인데 본인이 실제로 잘못한 거예요. 그거가 만약에 우리는 앞의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죠. 모든 상황에는 100대 0이라는 게 없어요. 결국에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진짜 최악의 경우도 내가 볼 때 99.999대 0.0001이지 100대 0이라는 건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상황을 뭐라고 정해드렸죠? 95대 5일 경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20대 80, 여전히 상황이 잘못된 게 커요. 80이나 돼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 잘못이 거기서 5인 줄 알았는데 20이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죠? 또 딴 데 가도 힘들겠죠. 그거는 본인만 아는 거예요. 본인만. 왜냐면은 저는 요거를 다 보면서 저는 진짜 현실적인 조언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회사가 위법적인 부분들도 많고 회사들이 잘못된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전형적으로 이런 회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키맨 한 명한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오너들이 이 사람이 실무를 하니까 이 사람 나가면 어쩌나 그걸 전전긍긍하면서 상황이 썩어 들어가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꼭 끌어안고 상황이 썩어 들어가는 걸 방치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그래도 더 뭐라 그럴까 객관적으로 조언을 드리고 현실 이 친구가 진짜로 잘 되는 바람으로 조언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아주 미묘하게 이 친구가 잘못한 것도 있지 않을까 저는 약간 육감적인 건데 이거는 또 오늘 조심하게 네. 왜냐면 이 상황이 너무 나빠서 그래요. 저는 좀 냄새가 나요 저는요. 저는 원래는 제가 더 유학 얘기하고 신 박사님이 강하게 왜냐면 위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래. 자,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이 내용 갖다가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 우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뭐 했지? 영준아? 우리 반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내용 보면 되게 상황적인 것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근데 일을 하다 보고 내 자신을 냉정하게 보면 솔직히 내가 잘못하는 부분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디테일한 기술이 지금 없어요. 그럼. 이 사건이 지금 연속으로 터졌는데 본인의 반성적 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는 어떤 진중한 고민이나 아니면 고민해서도 실제로 나오는 어떤 얘기가 없는데 제가 제 인생을 살아보고 같이 영준이랑 같이 일을 하면 느낀 건 뭐냐면 반성할 게 계속 생기거든요. 비즈니스 할 때. 왜냐면 비즈니스 어떤 일 하게 되면 결과치가 나오고 누구랑 함께하고 별일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되게 높은 확률로 이분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잘 말씀하신 게 난 예전에 이거 되게 오랜만에 쓰는데 신 박사님이 졸업설문에 그 법칙이 있지 않나요? 그 또라이 보전의 법칙. 그러니까 회사를 가면 이상한 어디나 또라이 있어. 이상한 사람이 없을 수 있다는 자체가 확률이 낮습니다. 항상 이상한 사람이 있고 이상한 환경이 생겨요. 이상한 상황이 생겨요. 그 얘기는 지금 이런 상황이 은근히 평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사람들 여기서 살아남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 중에 나오죠? 여성 본부장? 이 사람 또라이 짓 한다면서요. 근데 못 자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내에서 같이 어울려서 살고 일을 하지만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서 뭐 좋은 성격 다 좋아요. 근데 기본은 이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익 못 내면 이 단체는 해산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아니 복지를 하고 뭐 서로 좋은 걸 하려다도 돈을 벌어야 가능하지. 근데 이분이 앞으로도 이제 이제 직장에서 오래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본인이 실력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약점이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거기에 정치 역학이 어떻게 됐든 간에 분명 불가항력적인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인 경우는요, 이 여성 본부장처럼 본인이 실력이 있으면 영향력이, 중력이 글로 쏠리게 돼 있습니다. 사장님이 바보가 아니에요. 항상 매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누가 기여를 했나? 왜냐면, 아니, 이 회사에 잘 되면 본인이 제일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 직원이 매출 잘 내. 그러면 이 여성 본부장처럼, 아, 이 친구 나가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대해주거나, 이 직장 내 역할 관계에서 분리하며 막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분이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실력으로 검증하지 않으면 이 일은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쉽진 않아요. 직장인으로서 갑 위치에 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를 고민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이 직장인의 최고봉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회사라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우를 합당하게 해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글 내용의 어떤 전반적인 논조처럼 정말 운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운의 방점을 너무 높게 치고 간다면 이게 뭐 취직 구직 이 패턴이 반복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우려심에서 좀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약관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예요. 이 여성 본부장의 만행을 다 하나하나 얘기하며 이렇게 내가 이곳에 기여할 수 없어서 퇴사한다고 말하고 나왔대요. 그럼 제가 이제 또 두 가지예요. 이 여성 본부장이 썩었어. 그래서 근데 그 사장이 그래서 이 여성 본부장만 끼고 도는 거야. 그 이제 이걸 이제 시기열을 길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10년, 20년이 지나도 이 회사가 안 망해.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여성 본부장은 잘한 거예요. 그거는요. 회사 입장에서는. 넥스트 CEO네. 그러니까 도덕적, 뭐 인간관계 이런 걸 보면 최악일 수도 있겠죠. 근데 회사는 누군가한테 여러분한테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매출이 나고 영업이익이 나야 돼요. 근데 만약 이 친구 말이 맞았다. 그러면은 어차피 그 회사를 나왔어야 돼. 왜? 그 회사는 망할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여러분 논리적으로 항상 두 개의 경우를 다 따져보면 돼요. 그러면은 내 잘못이 진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그걸 알게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지 여러분이 한번 이 친구가 이거 볼 거 아니에요? 따져보세요. 제가 한 어떤 사장이 있는데 완전 사이코패스예요. 어느 정도로 사이코패스냐면은 이게 막 항의 메일이 와. 그럼 직원들한테 이 항의 메일을 보낼 때 완전 이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뭔지 알아봐도 아니고 물음표만 하나 붙여서 보낸대요. 물음표. 그냥 빡이 친 거야. 이게 앞뒤 사정이 어떤 건지 이것 좀 알아봐도 아니고 그냥 물음표 하나만 붙여서 보낸대. 그다음에 어떤지 알아요? 돈을 아껴야 된대. 돈을 아껴야 돼서 뭐라 그랬더라? 문짝을 띄어서 막 식탁을 만들고 그런대요. 얼마나 사이코패스야. 그래서 막 문짝을 띄어서 여러분 테이블을 만들었대요. 웬만한 중소기업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실화예요, 실화. 문짝을 띄어서 이 다리를 만들고 그러는 거야. 택도 없는 얘기는 가차없이. 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더라? 얼마나 사이코패스냐면은 그 문짝 막 소형 모델도 만들고 그랬대요. 왜 그랬냐면은 이거 리마인드 하려고. 막 실물을 보냈다 그랬나? 아무튼 자기네 그 가난한 거를 사람들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그 문짝 책상 갖고 타령을 어마어마하게 했어. 소리도 막 엄청 지르고, 예? 엄청 지르고, 엄청 압박하고, 예? 엄청 압박하고, 예? 이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제프 베조스예요. 제프 베조스. 아마존 이제 회장. 제프 베조스. 실제로 제프 베조스가 그래요. 나는 그래서 그 물음표 얘기가 너무 궁금해갖고 이걸 어디서 알게 됐냐면은 그 코세라라는 데서 코세라가 아니고 그 질문하는 데 있어요. 코세라는 그 대학교 그 온라인 수강 업체고 아무튼 그 미국 네이버 지식인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청년이 물어본 거예요. 진짜 아마존에서는 제프 베조스가 물음표만 붙여서 이메일을 보내니까 거기 상무가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 되게 무례한 거거든요, 그게요. 예? 무례한 거거든요, 그게. 근데 실제로 그렇고 이렇게 그 비화들 있잖아요.
뭐 구글에 뭐 피처 순다이 뭐 이런 사람도 노발대발하는 경우 많대요. 막그 스티브 잡스는 유명하고. 스티브 잡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삼성 내에서도 갑사가 있고 을사가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갑사고 을사인데 여기서도 또 갑질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애플도 여러분 되게 멀쩡할 것 같잖아요. 애플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 애플 직원들도 삼성이 또 을사거든요. 전반적으로 또 거기다 갑질을 해요. 세상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근데도 어때요? 막 시가총액 막 수백조 되고 막 그러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근데 아까 고 작가님이 잘 말해줬어요. 뭐냐면은 상황은 그렇고 세상이 또라이가 넘쳐나고 또 여러분 좋은 통계가 뭐가 있죠? 뭐 통계할 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뭐 60-70%의 직장인이 이직을 꿈꾼대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이 직장에서도 60-70%가 이직을 꿈꾸고 있고 저 직장에서도 60-70%가 이직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또 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또 그 60-70%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친놈이 항상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 능력이 어디까지 있냐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세 번째 회사에 들어가서 1년 2개월이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본인이 뭐 작은 성과도 냈다 그랬는데 이게 큰 성과였으면은 안 잘렸어요. 꿈을 좀 더 크게 보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대부분 이 회사의 리더가 되거든요. 리더가 되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자기 영향력 안에서 시스템과 문화를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실산이 하나 얘기드릴게요. 제가 아는 중소기업이 있는데 되게 괜찮은 중소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이제 삼성 다니는 형을 이 중소기업에 내가 소개를 시켰어요. 사장님한테. 그래서 왜냐면은 이 형은 삼성에서 과장하고 수석할 것보다 빨리 중소기업에서 상무랑 임원에서 사장하는 게 맞겠다. 왜냐면 중소기업 사장들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후계자 구하는 거거든요. 중소기업에서 후계자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 빨리 후계자해서 왜냐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 부장보다 연봉은 조금밖에 안 높아요. 사장 된다 그래도. 그래도 일단 절대값이 높고 그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자율권이 높으니까 훨씬 더 재밌게 살겠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근데 이 형이 이걸 결국에 삼성이 남아서 이 형이 삼성에서 수석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형이 삼성에서 이제 삼성전자로 SDI에 있다가 전자로 왔으니까 뭐 PS 합치면은 연봉 1억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있었으면은 뭐 차 받고 법인카드 받고 사장이니까 이 10년 전 얘기거든요. 차 받고 법인카드 받고 그다음에 기름값 같은 거 안 되니까 그다음에 점심값 같은 것도 다 법인카드로 먹으면 되니까 그다음에 뭐 연봉 1억 5천에 상여하면 2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 형이랑 얘기를 했어. 형이 그때 그 선택을 했더라면. 그러니까 기회는 여러분 진짜 함부로 오지 않고 그러니까 기회라는 거는 이마에다 딱 기회라고 쓰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 형은 중소기업이라는 게 리스크가 너무 커보고 기회로 절대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능력 있고 이 듣는 모든 분들 왜냐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 중소기업에 기회가 있어요. 우리도 중소기업이고 기회가 있어요. 그냥 왜냐면 또 이걸 보는 많은 의사결정권자 중소기업에 있는 뭐 부장급 이사 그다음에 중소기업 사장들이 제가 이제 최근에도 또 중소기업 사장을 2명이나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직 문화 바꾸시고 이래야 중견기업으로 갈 수 있다고. 그냥 막 그렇게 하려는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그렇게 좋게 바뀌는 중소기업도 많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또 여러분이 말하는 스타트업은 다 소기업이에요, 소기업. 근데 조직 문화가 좋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거기서 또 대박도 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친구는 제가 좀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면은 제가 맨 처음에 왜 오늘 좀 조심스럽게 왜 말했냐면 원래는 평소엔 세게 말하는데 이 친구가 해고되는 과정이 제가 볼 때 위법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일단은 이렇게 너 해고해 그런 거에서 해고 안 돼요, 여러분. 노동법에 의하면 보니까 회사도 뭐 엄청 그거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도 열고 그 체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사에서 직원들이 작은 회사에서 사고 치면 일단 징계위원회를 열어요, 우리도요. 미국처럼 너 해고야. 그게 그렇게 안 돼. 된다니까요. 왜냐면은 그거가 내가 중소기업 사장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럴 수 없는데 얘네들이 그런 걸 모르고 해고를 당하니까. 근데 이미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열린다고 뭐 상황이 극적으로 내가 볼 때 이렇게 바뀌긴 어려워서 우리가 오늘 고 작가님이 말해주신 현실 내용이 훨씬 중요해 내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질 건 따지자 이거예요. 위법적인 요소가 많다. 그 다음에 누가 봐도 또라이를 많이 만났어. 누가 봐도 맞아. 또라이를 많이 만났어. 그게 너무 가여워 내가 볼 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성을 좀 키웠으면 좋겠고 벌써 마지막에 본인이 그러잖아요. 공격적으로 성격이 바뀐다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면은 자존감이랑 내 정신은 아무도 사실 건들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나만의 고유의 영역이에요. 그걸 온전하게 잘 지켰으면 좋겠고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상황이 잘못됐고 구조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거고 나머지는 제가 고 작가님이랑 이거를 상의를 하고 여러분 이 상담을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사연을 같이 쭉 읽은 다음에 사전에 내용 공유 없이 서로의 객관적인 조언을 말씀드리는 건데 똑같이 말하잖아요. 아, 이 친구한테 잘못이 있는 거 아닐까? 우리는 그걸 똑같이 생각하잖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 친구도 진짜 진지하게 내 잘못이 뭐가 있었을까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도 힘내라고 응원 드리면서 이렇게 이메일 보낸 게 잘한 거예요. 그럼요. 예.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 정리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아셨죠? 성장하시려고 한 발짝 나아가시려고. 네, 이런 비슷한 사연들이 많을 거예요. 계속 보내세요. 그러면 저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또 아까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어떤 경우는 구조가 20이고 여러분 잘못이 80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또 뽑아갖고 계속 여러분들이랑 공유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여러분의 고민을 계속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푸라기 연구소는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상담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